네, 이번 코너는 금요일마다 가상자산 시장을 파헤쳐보는 크립토온입니다. 올해 초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다가 얼마 못 가서 상승 속도가 주춤해졌는데요. 기대를 모았던 비트코인 반감기도 큰 반등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투자자들 실망감이 커진 분위기입니다. 지금 투자자들 시선이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으로 향해 있는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대선 전후로 어떤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크립토는 연합인포맥스 디지털자산평가본부의 박홍남 팀장과 함께합니다. 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초 상황을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보면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 직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가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은 좀 주춤해졌는데 그때부터 지금을 비교해보면 좀 거래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겁니까? 네, 아무래도 그 BTF 현물 ETF가 상장이 되고 나서 3개월간은 엄청난 유입세를 보였거든요. 네네. 그 ETF 1월에 출시했는데 3월까지는 비트코인 가격도 급등을 했고 비트코인 ETF 현물 ETF의 유입도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네네.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3월까지 계속 저 빨간 선이 누적 총 순 유입액이고요. 예. 막대 그래프가 일일 순유입액입니다. 보시면은 3월까지는 거의 유입만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3월이 지나고 반감기가 지나면서 유입과 유출이 이제 번갈아서 일어나면서 점점 그 상승 완화가 이제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가 완만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울기가 좀 꺾였네요. 제가 지난번에 그 출연했을 때 비트코인 ETF 유입량과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5월 이후로는 그 상관관계가 매우 낮아졌습니다. 급격한 유입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이렇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네네. 횡보장세에는 비트코인 가격과는 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데이터를 보면 ETF 유입량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맞지만 네네. 절대 변수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현물 ETF 상장 이후에는 또 반감기라는 호재도 있었는데요. 이때도 가격이 뭐 기대한 만큼 그렇게 오르지는 또 못했습니다. 이 반감기 효과가 좀 아직 안 온 겁니까? 아니면 좀 흐지부지 지나가 버린 겁니까? 이게 최근 기사를 보면 반감기 효과는 끝났다 뭐 그런 기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좀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그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네. 이 붉은색 그 선이 반감기가 온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6년, 2020년, 2024년 이렇게 최근에 세 차례 반감기가 있었는데요. 4년마다 한 번씩. 네,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 보시면 2016년 7월에 반감기가 오고 나서 고점은 그 다음에 11월이었고요. 네. 2020년 반감기가 오고 난 다음 고점은 2021년 9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거를 이제 회귀해 보면 네. 한 1년 4개월에서 1년 5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고점이 왔었다. 이렇게 네네.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2024년 4월 20일 날 반감기였기 때문에 네. 적어도 내년 2, 3분기는 돼야 고점이 형성될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 봤을 때요. 네. 또 이제 앞으로 그러면 좀 있을 이제 가장 큰 변수로는 단연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일 텐데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금 가상자산 시장도 좀 분주해진 상황이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11월 초면 결론이 나겠죠. 근데 이번 대선의 과정과 결과 모두 다 크립토 업계에 중요합니다. 네. 먼저 지금 대선 후원 기업 현황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게 자료를 24일에 만들어서 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상위 10개 기업을 보면 그중 5개가 크립토 업계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시타델은 올해 초 이제 월가가 만드는 가상자산 거래소인데요. 네. EXDM에 참여한 글로벌 헤지 펀드고요. 그 당시에 찰스 슈왑이나 피델리티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참여해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그 서스키안다 인터내셔널 그룹은 이제 생소한 그룹이긴 한데 비트코인 ETF에 13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나 리플은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잘 아실 거고요. 네. 7번째로 이름을 올린 그 앤드리슨 호로이치는 이제 금융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A16G라고 많이 불리우죠. 이쪽은 이제 세계 최대 VC 중에 하나고 네. A16G 크립토를 설립해서 웹3나 크립토 분야에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코인마켓캡에 보면은 A16G가 투자한 코인만 아예 따로 모아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것처럼 후원 기업 상위 기업만 봐도 이전 선거와 판이 막 달라진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원래 미국 정치 후원은 대부분 이제 에너지, 금융, 부동산, 담배 이렇게 규제가 관계 깊은 전통 산업들이 차지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크립토 업계가 늘어났다는 거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결해야 되는 정치 제도적인 문제가 많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계에 돈이 많다.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고요. 네.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지만 또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돈이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영향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크립토 업계가 본격적인 영향력 행사에 나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대선 그 후보 각각을 보면 이제 해리스 후보보다는 그래도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 가상자산 시장의 좀 호재가 될 거다라고 이제 시장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또 각각 각 후보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또 입장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민주당이죠. 민주당은 반 크립토, 공화당은 친 크립토 이렇게 이미지인데요. 네. 먼저 이제 해리스 후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이제 바이든 정부의 부통령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겠죠, 아무래도. 예.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크립토 업계의 영향력이 좀 커지고 있고요. 또 이제 투표를 하러 나오는 유권자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22%가 가상자산에 투자한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예. 이게 투자는 일반적인 이슈보다 자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거 이제 누구한테 표를 줄지 결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더 미치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 후보도 최근까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지난 22일 날 인공지능 가상자산과 같은 혁신 기술을 장려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발언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는 발언이 조금 더 세졌는데요. 블록체인 AI 분야에서 미국이 지배적 입지를 유지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뭐 세 보이긴 하지만 좀 애매하기도 하죠. 이제 하고 싶지 않긴 한데 하긴 해야겠고 이렇게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구 평화를 지지하고 환경오염을 반대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해리스 후보가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해리스 후보는 이제 그렇고 트럼프 후보 쪽은 어떻게 되죠? 트럼프 후보는 명확한 입장입니다. 지금 트럼프 후보가 지금까지 했던 공약이나 발언들을 보시면 네.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해임하겠다. 이런 이제 파격적인 공약이나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난 7월에는 전현직 대통령 최초로 비트코인 2024 행사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트럼프의 런닝메이트죠. 벤스 부통령 후보도 친 크립토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트럼프 후보는 기본적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게 모토입니다. 그리고 달러 패권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달러 패권 강화가 가상자산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한국은 아직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지 않아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요. 해외에서는 좀 활발하게 쓰고 있거든요. USDC나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은 이제 달러의 가격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담보로 달러나 미국 단기 국채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테이블 코인 1억 개를 발행을 하면 이제 약 1억 달러의 가치겠죠. 그러면은 발행사는 1억 달러만큼의 US 달러나 미국 단기 국채를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담보 같은 성격인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야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계속 1달러라고 인정을 해주겠죠. 네. 예. 이제 가상자산 생태계가 활성화가 되면 자연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늘어나게 될 거고, 네. 그러면 담보를 사야 되니까 미국 달러나 국채 수요는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때문에 달러의 영향이 계속 커진다는 겁니다. 네네. 트럼프 후보가 CBDC를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하고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어. 그냥 놔두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달러의 영향이 커질 텐데 왜 굳이 CBDC를 만드냐? 이게 이제 트럼프의 주장과 일치할 것 같습니다. 네. CBDC 자체는 또 달러의 맞습니다. 대체제 성격이 있으니까요. 네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상자산 업계를 위해서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 게 유리하다고 이제 보고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많이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정치인의 말은 100%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런 점은 유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명하게 잘 투표를 네. 하겠지만 네.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 대선 결과를 좀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 걸로 나옵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팽팽하죠. 근데 네. 제 의견은 이제 뭐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미국 대선 배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그곳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해리스 후보가 50%, 트럼프 후보가 49%입니다. 네. 폴리마켓은 이제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찍는 게 아니고 누가 될 것 같은지에 돈을 베팅하는 구조입니다. 예. 근데 폴리마켓은 일반적인 사이트와 달리 좀 탈중앙화된 플랫폼이거든요. 예. 폴리곤이라는 코인 아시죠? 그 폴리곤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그 폴리곤 네트워크
메인넷 위에서 돌아가는 플랫폼이 폴리마켓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음 저기 로그인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로그인을 하려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구글 계정으로도 로그인이 되지만 아래 크립토 지갑으로 연동해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오. 이제 크립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익숙한 페이지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본인 지갑에 있는 가상자산으로 베팅도 가능하고요. 네. 그 더 중요한 건 이 탈중앙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이게 웹3로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제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이런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 예. 설문조사가 왔을 때 설문조사 기관이 내 전화번호를 안다는 거고, 그리고 내 개인 정보도 알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답이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게 나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나의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는 뭐 아직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나 크립토 이제 웹3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가상화폐에 쓰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뭐 이제는 대선 결과 그 베팅 사이트에도 쓰이고 있네요. 네. 그런데 미국 대선에서는 그 누가 되든 결국 가상자산 가격은 오르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맞습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속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가 되면 뭔가 초기에 자기가 주장했던 정책들을 많이 내세울 것이고, 네. 해리스 후보도 뭐 기존의 정책을 조금 수정은 하겠지만 그래도 그 수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원 기업 아니면 폴리마켓 같은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큰 방향은 정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또 미국은 현재 50개 이상의 크립토나 블록체인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깊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가상자산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네. 특히 또 미국은 자국 이익 우선이라는 대명제가 있잖아요. 그건 트럼프뿐만 아니라 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이제 관세 폭탄을 막 트위터로 날렸었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이게 바뀐 게 있나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조용하게 할 뿐이지 어쨌든 미국의 이익을 위해 계속 그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거 대선 이후에 이제 반감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가격 전망 보시는지도 좀 짧게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가격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뭐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롱으로 보고 있는데 네. 가격보다 지금 뭐 일반적으로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 달러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 비트코인이라는 그 자체가 이 우양하는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에 의구심을 가지고 만들어진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현재까지는 지금까지 그 탄생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결국에 화폐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그런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지켜보는 게 좀 더 현명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크립토온에서는 연합인포메스 디지털자산평가본부의 박홍남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